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버켄스탁이 여러분들 IPO를 했습니다. IPO가 뭐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버켄스탁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그냥 샌들 회사 아니에요? 라고 알고 있지만, 이 버켄스탁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영조 정조 시대 때 알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 얘기하는 이 탕평책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존재하던 게 바로 이 버켄스탁이에요. 바로 이 버켄스탁,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라고 평가받는 이 버켄스탁이 어떤 회사인지, 왜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켄스탁이라는 회사가 사실 IPO를 진행을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하던 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경매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신던 신발이 4억 원 상당의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버켄스탁이 뉴욕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몸값 자체가 11조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에, 그리고 IPO 상장가 46불이라는 가격에, 아주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됐는데요. 얘네들이 상장한 지 이틀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46달러에서 36달러로 폭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타격을 좀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버켄스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버켄스탁이라는 샌들은요, 독일의 국민 신발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독일의 국민 신발이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크록스 짝퉁 아니야? 라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아니에요. 자, 얘네들이 언제부터 존재를 했냐면요, 버켄스탁의 역사는 1774년, 자, 한국에서 영조정조 나와가지고 노름퍼가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게 바로 이 버켄스탁이에요. 버켄스탁이 1774년 요한 아담 버켄스탁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맨 처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켄스탁 샌들을 만들어주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버켄스탁이라는 브랜드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크던 건 아닙니다. 이때 1774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때 미국이 독립선언서 발표하던 시기인데, 이때부터 이 버켄스탁이라는 신발이 시작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원래 한 100년, 2대가 지나서 요한 아담 버켄스탁의 증손자였던 사람이, 야, 우리 신발 우리 잘 만들어서 팔고 있긴 한데 개인이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콘라드 버켄스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96년에 신발 공장을 설립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던 이 버켄스탁 가게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지만 이 독일이란 나라가 원래 로마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온천과 스파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인데요. 이때 콘라드 버켄스탁이 있던 시기, 1896년도 시기에도 이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때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세워지던 시기인데, 그 공장주들이 사실상 독일로 넘어와서 우리 목욕하고 가야지라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콘라드 버켄스탁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쓴 거지. 야, 잘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우리 샌들 어차피 이렇게 밖에 열려 있고, 이거 물에서도 신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목욕탕에서 쓰게 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신발이 바로 콘라드 버켄스탁이 만들었던 샌들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콘라드 버켄스탁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는 신발 가게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15년 넘게 신발 장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연구를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오픈되어 있고 목욕탕에서 막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때 1890년 후반대에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버켄스탁의 가장 대표적인 마테리얼이, 가장 대표적인 소재인 바로 코르크와 라텍스를 합친 재질인 바로 버켄스탁 특유의 소재가 요때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재미난 소재예요. 이게 코르크라는 게 원래 되게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푹신푹신함과 라텍스에 유지되려는 성질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이 버켄스탁이라는 신발을 오래 신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그대로 여러분들 파고 들어가서 버켄스탁 신발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감싸주는 아주 편안한 신발이 되는 구조가 바로 이 버켄스탁이에요. 신으면 신을수록
더 편해지는 신발, 이것이 바로 콘레드 버켄스탁이 목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달성해낸 신발이 이 버켄스톡 신발인데요. 얘네가 목욕탕에서 쓰여지던 신발이지만 여기서 콘레드 버켄스탁은 이 편한 신발을 목욕탕뿐만 아니라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이제 1918년도쯤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에 따라서 독일의 병사들은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부상병들이 무지막지하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부상병들의 단점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내가 발이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다라는 건데 그럴 때 이 버켄스탁이 만든 신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만든 신발이 커다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히트를 쳤냐? 바로 이 부상병들이 신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신발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었을 때 보니까 이 부상병들이 신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편하고 내 발을 감싸주고 냄새는 좀 나게 생겼지만 근데 다쳤을 때 병원에서 신어보고 너무나 편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또다시 사입게 되는 신발이 바로 이 버켄스탁이라는 신발이 됐어요. 이때부터 커다란 확장세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1967년에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1967년 이전부터 전 세계 대전부터 계속 쭉 세계에서 제일 편한 신발이라는 이미지는 계속 진행이 돼서 나중에 1967년에 마고 프레이저라는 인물이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로 휴가를 와서 목욕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편한 거야.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여기에서 주는 게 버켄스탁인데 이거를 신었는데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미국에서 이거 갖고 가면 데이트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고 프레이저라는 인물이 버켄스탁을 가서 미국 진출하자. 야 이건 대박이다. 미국의 전세계 시장의 중심인데 바로 마고 프레이저가 독일을 가서 이거를 아주 사정사정을 해서 미국으로 갖고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데이트를 치게 돼서 마고 프레이저 같은 경우 요거에 대한 라이센싱을 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요게 가장 히트를 친 곳은 많이 서 있는 직업들, 내가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인 의료 직업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의사, 간호사, 서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 이 버켄스탁이라는 신발을 신어보고 야 이 신발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버켄스탁이 미국 내에서도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선 커다란 단점이 있죠. 버켄스탁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지만 모양 변하는 거 이걸 누가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미지 자체가 뭐냐? 이건 기능성 신발이라는 겁니다. 버켄스탁은 노키아 같은 이미지예요. 아무도 패션 아이템으로 신는 게 아닌 얘네들은 기능성 신발, 운동화 아니면 편안하게 신는 이미지 자체가 버켄스탁이 커져 나가는데 커다란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2013년에 근데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자, 뭔 일이 생겼냐? 일단 얘네들이 커지긴 커졌잖아. 버켄스탁이라는 회사가 계속 커져 나가면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자, 버켄스탁의 자손들이 내가 운영할게 이렇게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2013년에 결론을 내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냥 돈은 나눠 갖고 전문 CEO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두 CEO 마커스 젠스버그와 올리버 라이헤르트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전문 CEO가 들어오고 이후에 마케팅과 홍보팀 체계를 갖추게 됐고요. 직원도 거의 한 5배 이상 2,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버켄스탁은 안정적인 기업으로 결론을 났는데 얘네들이 근데 좀 단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얘네들이 너무 편안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그거를 고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두 CEO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명품 브랜드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 우리가 너무 기능성 신발만 고집하지 말고 명품 브랜드인 셀린드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명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샌들을 출시를 하면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원래는 전문 경영인 체제 이전에는 판매량이 1년에 1,000만 켤레 수준이었지만 5년 만에 그거의 2.5배인 2,500만 켤레를 팔게 되면서 판매량이 2.5배로 늘어나고 매출은 3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인한 도움이다라고 얘기를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성 신발이라는 이미지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재 느낌이 난단 말이야. 옆집에 있는 삼촌이 신을 것 같고 유사남이 신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기능성 신발이 버켄스탁에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기능성 신발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품귀 현상이 생기게 되는 이벤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 뭘까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때 유행했던 거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사람들이 출장을 갈 때 출근을 할 때 원래 신어야 됐던 구두들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굳이 저런 거를 신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한 신발, 밖에서도 편안한 신발, 내가 언제든지 벗고 신을 때 안전하게 내 발을 감싸주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크록스와 버켄스탁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콜라보 요청들이 나오게 됐고 명품 반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버켄스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철통같이 지키는 철학이 있는데 루이비통 관련해서 만약에 내 신발을 편안하지 않은 소재로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브랜드가 바로 이 버켄스탁이라는 브랜드고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런 철학을 지켜오면서도 항상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바로 이 버켄스탁이고요. 가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쌉니다. 솔직히 비싸긴 해요. 뭐 150불에서 30불까지 가격이 다양하긴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0불 밑으로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팔리는 브랜드 혹은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브랜드가 바로 이 버켄스탁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자, 결국 이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본에 충실해라. 언젠가 기본에 충실하면 기회가 온다. 코로나라는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은 버켄스탁은 현재 IPO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이제는 과연 기능성 신발을 선호하는 시대가 유지가 될까? 자, 이거는 다시 또 주식 이야기. 우리 결국 주식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투자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능성 신발 시장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리턴 투 오피스가 안 나오고 자택근무 시절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버켄스탁은 여러분들의 주식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선호하는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버켄스탁은 여러분들의 성장성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모든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